여기에 이강인의 아스널 이적설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미 프랑스 현지에선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의 이적을 승인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신력 높은 매체에서도 이 소식을 조명하며 화제입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아스널은 PSG의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임대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PSG가 이를 수락할 경우 구체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다라며 이강인은 모든 공격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으며 미드필더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푸실은 이미 PSG가 이강인의 여름 이적을 승인했다는 보도까지 내놨습니다. 매체는 PSG의 스타가 자신의 라커룸을 비울 예정이다라며 최근 아스널은 이강인의 영입을 원했다. PSG는 이강인의 이적을 승인한 상태다. 이강인은 PSG의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성적을 보인 뒤 다가오는 여름팀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아스널이 제안할 이적 조건까지 명확하게 언급될 정도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이강인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입성이 막연한 꿈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큰 힌트가 등장했습니다. 맨유 유스 출신 공격수 알레한드로 가르나초가 입주한 지 1년 여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고급 주택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것인데요. 영국 대중지 더 선이 현지 시간 온라인판 기사로 공개한 독점 정보에 따르면 가르나초는 영국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보든 지역에 있는 침실 7개짜리 대저택을 385만 파운드 약 72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해당 매물이 시장에 나온 것은 지난 3월 28일로 알려졌다. 가르나초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파트너 에바, 1살 된 아들 엔소와 함께 해당 저택으로 이사했다. 매입 당시 가격은 380만 4천 파운드. 1년도 채 되지 않아 매각한 이유는 차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더선은 가르나초가 자신의 저택을 매각하려는 이유가 올여름 맨유를 떠나기 위한 준비로 여겨진다고 추측했습니다. 실제로 가르나초는 후배 아모린 감독이 올 시즌 중도 부임한 이후 꾸준히 이적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에릭 텐하흐 전임 감독 체제에서 중용됐으나 아모린 감독 부임과 함께 입지가 흔들렸는데요. 최근 다시 주요 경기에 출전하고 있으나 지난 1월 이적 시장 기간에 첼시, 나폴리 등과 이적 협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맨유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적자로 인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맨유는 아모린 감독이 원하는 유형의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기존 선수 매각을 추진 중이며 현재 에스턴 빌라로 임대된 마커스 레시포드를 비롯해 자체 유소년 팀 출신 선수들의 매각이 장부상 순이익으로 처리되어 재정 건전성 규정 충족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레시포드와 달리 가르나초는 그동안 맨유의 미래 자원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아모린 감독은 기복을 보이는 가르나초를 정리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유는 최근 2선 공격수 영입에 대한민국 대표 미드필더 이강인과 연결됐는데요. 지난달 이강인의 에이전트 하비에르 가리도가 맨유 구단을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렐레보의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이 방문이 가리도가 대리하는 선수의 이적과 관련이 있는 업무상 출장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맨유는 5년 후 새로운 홈경기장 건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재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짐 레클리프 구단주는 이 과정에서 아모린 감독을 적극 지원하고 여름 이적 시장에 선수 영입을 위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시장 마케팅 효과를 위한 이강인 영입 가능성이 유럽 현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과 포지션이 겹치는 가르나초의 이적설은 주목할 만한 상황이라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지난 겨울 이적 시장 때 파리 생제르맹과 잠시 동행을 멈추고 임대를 떠난 밀란 슈크리니아르가 완전 이적하는 모양새입니다. 임대 이적하자마자 중용받으면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슈크리니아르가 잔류를 원하고 있는 가운데 페네르바흐체 역시도 완전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튀르키예 매체 타크빔은 슈크리니아르는 페네르바흐체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며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페네르바흐체 역시도 슈크리니아르가 합류한 이후로 수비가 안정화되자 계속 동행을 이어가길 원해 완전 영입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페네르바흐체는 슈크리니아르를 임대 영입할 당시 1,300만 유로 약 205억 원의 완전 영입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해야만 완전 영입 옵션을 발동할 수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조건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페네르바흐체는 이에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완전 영입 옵션을 발동하지 못한다면 올 시즌이 끝난 후 PSG와 이적료 협상을 벌여 슈크리니아르를 품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만큼 페네르바흐체는 슈크리니아르의 활약상에 만족하며 다음 시즌에도 함께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슈크리니아르는 지난 1월 페네르바흐체로 임대 이적했는데요.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에게 철저히 외면당해 설 자리를 잃다 정규적인 출전 시간을 보장받길 원한 그는 이적을 모색했고 유벤투스와 토트넘 등의 구애를 거절하고 페네르바흐체를 택했습니다. 슈크리니아르와 6개월 임대 계약을 맺은 페네르바흐체는 PSG에 임대료 600만 유로 약 90억 원을 지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페네르바흐체 유니폼을 입은 슈크리니아르는 곧바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제 모리뉴 페네르바흐체 감독이 백스리 전술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슈크리니아르는 백스리의 중앙에 위치해 수비라인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센시오도 아스톤빌라에서 훨훨 날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SG에 있다가 임대로 나간 선수들이 모두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의 이적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스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프리미어리그 명문 구단뿐 아니라 어린 시절을 보낸 스페인 리그 복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적 협상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국내 매체 스포츠 경향 보도에 따르면 이강인 본인이 PSG를 떠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구단이 이강인이 싫어서 방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수 본인이 팀을 옮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지인들에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PSG는 세계 최고 부자 구단 중 하나입니다. 카타르 정부 산하 투자기관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트먼트가 구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연봉도 약 1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환경을 벗어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안정적인 환경이 자기 발전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PSG는 프랑스 리그 1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합니다. 최근 11년 동안 9번 우승했고 선수단 전체 시장 가치는 9억 2,350만 유로 약 1조 4,800억 원으로 세계 6위입니다. PSG보다 시장가가 높은 구단은 맨체스터 시티, 레알 마드리드, 아스널, 바르셀로나, 리버풀 뿐입니다. 그러나 유럽 대항전에서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없고 최고 성적은 2019년도 시즌 준우승입니다. 2번 더 준우승했지만 지금은 8강, 16강 정도 실력입니다. 높은 연봉과 편안한 생활 속에서 안주하면서도 한계를 절감한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킬리안 음바페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팀을 떠났습니다. 이강인은 2019년 20세 이하 월드컵 골든볼을 수상하며 세계 최고 유망주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PSG에서 성장세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 23경기에 출전해 3골 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26경기 6골 5도움을 마크했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늘었지만 평균 출전 시간은 64분에서 54분으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6골은 모두 2024년에 나왔고 올해는 골이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는 지난 시즌에 9경기에 출전하였고 1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11경기에 나서고도 공격 포인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장하기보다 오히려 정체하는 느낌인데요.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은 바둑돌을 옮기듯 선수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PSG는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출전이 보장된 팀입니다. 이처럼 긴장감이 떨어지는 환경에서 더 이상 성장은 어렵다는 판단이 이강인의 결별을 결심한 배경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을 잘 아는 지인은 이강인이 PSG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며 다만 팀 분위기가 전투적이지 않은 건 사실이다. 이강인은 더 많이 뛰고 더 싸우면서 성장할 구단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의 축구는 기술 중심 철학을 가진 지도자에게 더 잘 맞는다. 아스널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 맨유의 루벤 아모린 감독 등 기술 축구를 지향하는 감독들이 이끄는 팀으로 이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강인은 PSG와 2028년 6월까지 계약돼 있습니다. 계약 기간도 넉넉한 데다 PSG는 굳이 이강인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돈이 많습니다. 이강인의 확고한 이적 의지가 있어도 이적이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강인은 이제 어느새 24세가 됐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로 한 번 더 도약하느냐, 아니면 잠재력을 다 펼치지 못한 정상급 선수로 머무느냐 기로에 지금 서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강인은 더 높은 강도에서 더 오래 뛰고 더 강한 상대와 계속 맞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성장하려면 강한 상대와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은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절대불변의 진리입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의 바람대로 이번 여름 이적하게 될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토트넘에서 챔피언십 퀸즈파크 레인저스로 임대를 떠난 양민혁이 손흥민과 이강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국 TVR 풋볼은 유튜브 채널 슈퍼러브를 인용, 양민혁이 QPR로 임대를 가기 전 손흥민에게 받은 조언을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양민혁은 슈퍼러브를 통해 흥민이 형과는 당연히 같은 팀에서 같이 생활했다. 훈련이 끝나고 같이 밥 먹고 냉탕도 항상 같이 했다. 타지에서 같은 팀 선배로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면서 임대 가서도 다치지 말고 경험 많이 쌓고 돌아오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은 지난 2024년 K리그 강원FC에서 고교생 신분임에도 38경기에서 12골 6도움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K리그 1 역사상 최초 고교생 신분으로 프로 선수가 된 양민혁은 시즌 중이던 지난해 7월 토트넘과 계약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 선수다. 프리미어리그의 높은 수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처럼 양민혁의 토트넘 데뷔전은 좀처럼 쉽지 않았는데요. 손흥민도 양민혁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뒤 양민혁은 K리그 첫 시즌 12골과 도움을 많이 기록했고 밝고 두려움이 없는 선수라고 간주했습니다. 또 그는 양민혁이 팀에 합류하게 돼 기대되며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싶지만 압박을 주지 않아야 한다면서 축구가 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양민혁은 경험을 쌓기 위해 QPR로 임대 이적하기로 했습니다. 요한 랑게 토트넘 테크니컬 디렉터는 제게 있어 임대 시장은 선수들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라면서 프리미어리그 데뷔를 한 선수들의 80% 이상이 임대를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민혁은 이강인의 이름도 언급했는데요. 한국 축구대표팀에서 이강인과 인연을 맺은 양민혁은 여기 와서 강인이 형이 되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다.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방송을 통해 이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이 새해에 먼저 연락을 주셨다. 선배가 후배에게 먼저 연락 주기가 쉽지 않다면서 강인 이 형이 왔는데 어려움은 없냐. 자신감 가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분명. 내가 좋은 위치에 원하는 위치에 갈 수 있다 등의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 마워했습니다. 양민혁은 국가대표팀에서 잠깐 봤는데도 기억해주고 정말 잘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여 이강인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